민주당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와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총선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입니다.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에서 어제 야당이 일방 처리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개정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봉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을 하거나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징계 해고를 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이 급박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산의 길을 걷거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노조가 불법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게 됩니다.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불법 폭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서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 많은 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루었던 건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제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이루려는 변화의 핵심은 KBS, MBC, EBS 이사의 이름을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구성 인원을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이사 추천을 받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6명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세계 방송 직능단체는 언론노조와 색채가 같고 구성원도 겹쳐서 사실상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같습니다. 방송 미디어 학회도 총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거론되는 학회들은 지난 정부에서 KBS, MBC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던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역시 정파색이 뚜렷합니다. 시청자위원회도 4명의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는데 그동안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시청자위원회를 점유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방송 3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일 뿐입니다.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 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로 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는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우리 당은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는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은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습니다. 정쟁의 누림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권을 악용하여 전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안 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와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총선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부당한 탄핵 소추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의결할 것이 불보듯 뻔했고, 그렇게 되면 방송개혁과 부패 수사에 관한 국가의 주요 업무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불법 파업 조장법과 방송 3부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다수당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소수당으로서 저항의 행위를 역사에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어느 쪽이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더욱 위중한 것을 따졌을 때 부당한 탄핵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 업무 연속성을 지키는 건 역시 여당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와 같은 일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처리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에 정량 목적의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려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 민생 파탄을 부르는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탄핵 의지를 굽히지 않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